송파구 방위복지관의 박신영 과장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학생들 잘 들릴까요? 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은 계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획서를 왜 쓰는지, 이 계획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사업 계획 배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거 누가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실례가 될까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를 통해서 느껴졌던 거는 정말 그 사람 중시 실천이나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사업 계획 배경에서 느껴졌던 거는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내용이 일치된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분에서 어, 장애인이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 지지나 연결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매우 좋았고요. 그래서 이 피어 지원 그룹 제안한 부분은 요즘 장애인 복지 환경에서도 이 자조 모임이나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부분이 당사자 중심 사람 중심 실천을 제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자아 존중감하고 효능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기 개발이나 심리 지원이 필요한데 보니까 활동 중심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아, 네. 이렇게 해서 보통 문제의식이나 프로그램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일치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처음 쓰시는데 잘 쓰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를 나의 근거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계나 신문 기사 같이 또는 굳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당사자의 인터뷰 자료나 질적평가 내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근거로 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실태조사, 요게 요 애가 아니어도 뭐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업 내용하고 집행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셨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눈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표로 다시 보완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별로 내용하고 횟수하고 이게 이제 시행 시기가 좀 빠져 있어서 언제 시행을 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증장애인이라고 쓰셨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장애가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 사업을 필요한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어떤 장애 유형인지, 뭐 성인 장애인인지, 뭐 지체 내변별 장애인인지 발달 장애인인지 요런 장애 유형이 명기가 되는 게 더 좋고 항상 요렇게 기술할 때는 장애인 몇 명 이렇게 인원수를 같이 기술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좀 잘 쓰셨다고 생각하는 게 활동 중심의 사회 통합하고 피어 지원 그룹은 요즘은 요런 것들이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관계를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이 학생들은 목표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확실하게 조금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예술활동,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과 자신감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게 사회적 관계 증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런 강점은 요즘 장애인복지 트렌드가 뭐냐면은 사람 중심 지역사회 지향인데, 이런 아이템 선정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지역사회 통합활동이라는 게 봉사활동이나 예술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이게 확장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증진 뭐 이런 방향보다는 좀 확장으로 쓰시는 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아까 뭐 보완은 중증장애 개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어 지원 그룹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끝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 파급 효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지원이 없어도 이 그룹들이 사후에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경험을 통한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것들은 당사자의 힘을 모고 권한을 강화하는 모델로서 요즘에 저희가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기관 중심이 아닌 당사자 권한 강화 모델로 저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이라고 좀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고요. 근데 단, 여기서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생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자생적인 모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 제시되면 더 긍정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이 목적이 그 개별 맞춤형 지원이더라고요. 근데 피어그램이 이 동일한 경험을 모인 사람들이 그 지지를 받는다 그랬잖아. 이거 자체가 심리 상담의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별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 집단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이것들을 좀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사회적 기술 훈련을 요즘에 좀 잘 쓰지 않는 트렌드라서 요런 활동 중심으로 피어 그룹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는 걸로 요렇게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산출 목표 보시면은 산출 목표는 요렇게 좀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인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성과 목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학생들을 보면 이 내용에서 목적을 좀 다 얘기하고 요쪽에 보시면은 문제 중심에서 무엇을 하고자 다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성과 목표라는 것은 프로그램과 사업 배경이 일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사회기술은 사회 적응 훈련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활동에서 보면은 사회적 관계 증진 그리고 자기발전에서 효능감 요거는 그 자아 존중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피어 그룹에서 사회적 연결하고 사회적 관계는 자아 존중감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목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보다 더 큰 그룹에 대한 성과 목표가 좀 설정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 상담은 뭐 자아 존중감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자아 존중감하고 효능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아 존중감으로 갈지 효능감으로 갈지 좀 어원을 찾아서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과 목표가 지역사회 협력 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나 사업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 들어가야지만 이 성과 목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과 목표에 비해서 이런 사업 내용이나 배경이나 내용은 없어서 요렇게 도출을 하려면 요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돼서 논리 모델에서는 사업계획서 쓸 때 이 내용이 조금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학생들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참 잘 쓴 계획서라서 요거는 쓰면서 보통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목표는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 때도 마지막 사업명은 마지막에 작성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자 방이동 거주 중증장애인 지역으로 참가자를 구성한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 후에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파급력이 크겠죠. 아까 중증장애인 개념은 다시 한번 똑같고요. 여기 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방법. 근데 내용은 활동, 사회통화, 피어그룹, 심리상담. 더 개념이 크죠? 그러면 이거는 심리 상담보다 더 큰 포괄적으로 된 내용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보완 상황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목적이 없어서 목적은 성과 목표와 내용과 배경을 포괄하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안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제만 봐도 아, 이게 이제 당사자주의고 사람주의 실천을 추구하는구나. 내 안의 길잡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잡혀져 있어서 이 부분은 강점으로 조금 조금 부각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좀 피드백을 마치고 싶은데요. 혹시 궁금한 거나 그리고 너무나 이제 짧은 시간에 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기획했던 분들의 의도를 조금 제가 조금 잘못 파악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사업을 제안한 내용들이나 작성하신 분이 어쨌든 당사자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요즘에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방향성을 설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고 잘 작성했다라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학생들? 질문. 예. 가장 고쳐야 될 부분이 그럼 어딜까요? 과장님 질문이 뭐냐면은 가장 시급하게 좀 보완할 부분이 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작성한 조회에서 참여했던 구성원이 얘기하는 질문이거든요. 가장 시급하게 수정할 내용이 뭔지. 여기서 본인이 가장 포인트 되고 원하는 네 가지 프로그램에서 중심은 뭐예요? 비중을 둔다면 네 가지에서. 이 사업계획 잠시만요. 어떤 거니? 1조에서. 오늘 어느 거?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중에서. 피어 피어 지원, 동료 지원이랍니다. 요거죠. 그러면 목덕을 쓸 때 심리 포인트보다 이런 걸 통해서 당사자들이 관계 형성하고 스스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보다는 요 부분으로 목적하고 방법을 중심으로 비중을 갔으면 좋겠지 않을까. 사회 기술보다는. 예. 네, 그래서 포인트들을 이거 중심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요 부분의 사회적인 훈련보다는 사회적 관계나 여기 보시면 사회적 지지나 연결을 통한 사회관계 예. 요 부분이 포인트지 않을까 목적이나 네. 요 알겠습니다. 제목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내 안의 길잡이가 사회적 관계 확장을 통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프로그램을 되게 잘 잡으셨기 때문에 요 제목이나 방향성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조 됐니? 과장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바쁘신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아이들이 그 반이 두 개예요, 과장님. A반, B반인데 3학년 B반이 한 30명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실습을 앞두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실습을 앞둔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면은 실습할 때 어렵지 않겠다고 나름의 팁을 좀 주시면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실습이요? 겁내지 않는 자세? 예. 그러니까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내가 배우겠다라는 자세보다는 그냥 열린 자세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너무 많이 배우고 준비를 하면 그 안에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즐기는 자세로 했을 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쁘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글 잘 쓰셨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락드릴게요.